아, 밀양이? 밀양이 어떻게 그런 걸 하지? 10년 만에 드디어 나노국가 3단이라는 것을 이제 따오게 됩니다. 1조 2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삼양식품에서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이곳을 수출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좀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거침없는 기자들이 모였습니다. 오직 경남 도민을 위해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는 열혈 기자들의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뉴스에서 다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거침없이 낱낱이 털어드리겠습니다. 자, 정말 좀 지긋지긋합니다. 네. 코로나19가 시작이 된 지 벌써 저희가 10개월 정도? 와. 그때 이제 접어들었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좀 코로나19로 저희들의 모든 행동이 좀 제약이 있었고, 네. 또 많은 자영업자들도 많이 울었고, 그리고 또 농촌에서도 시름이 굉장히 크다는 저희가 소식을 많이 들었었어요. 네. 요즘 농촌 수확철인데 특히 이제 경남의 경우 당감, 사과, 참다래 등 대표 가수들 한창 수확할 시기인데 네. 이제 일손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일손을 아. 불러서 같이 협업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인가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작물들 한참 수확해야 되는데 사람들 너무 없어서 힘들다고 하는데 제가 저희 단독주택에 과실수 3그루를 심었는데 해보신 분은 알아요. 그 한 그루에 수확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근데 농촌에 나이 드신 분들이 그 수백 그루씩 수확하려고 하는데 일손이 없다 그러면 막막한 상황인 거죠. 보통 코로나 이전에는 이제 일당이나 뭐 품앗이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인력 문제를 해결해 나갔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꺼리는 분위기도 있고 또 재미있는 게 이제 요즘 농촌이나 어촌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일을 하는데 좀 코로나로 그 외국인 노동자들 구하기도 하늘의 별따기라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수확철이 됐음에도 지금 코로나19로 농민들이 지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래 저희 농활 이런 거 되게 많이 갔잖아요. 방학 동안 맞아요. 많이 그랬는데 이제 그것도 아예 못 가, 단체가 모이는 거다 보니까 못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발만 동동 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이 당감이나 막 사과 이런 것들은 수확이 늦어지면 저온 피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제때 빨리빨리 인력을 바로 투입해가지고 수확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이제 대부분 연세도 많은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경남 농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중순부터 이제 한 달 동안 뭐 기관이나 학교 단체 등을 통해서 체험형 일손 돕기 봉사자를 지금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데 좀 많이 체험형 그 수학 체험 프로그램 많이 참여하셔서 조금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가을철 농촌 모습 보면서 과일 보면서 아이들과 이런 체험하는 게 굉장히 정서적으로 좋은 경험인데 이런 기회에 보람도 쌓고 농촌 경관도 만끽하고 일석이조 경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여행 가기 좋은 가을이다 이런 말 요즘 많이 하실 텐데요. 이번 가을에는 여행보다는 이 농촌에서 일손을 돕는 아주 의미 있고 재미있고 또 추억을 쌓을 수 있는 이런 일들에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경남의 다양한 이슈들과 숨은 뒷이야기들까지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든 것들을 100%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슈 썰앤썰 시간이죠. 오늘은 어떤 이슈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국가산단 승인에 이어 나노대교를 착공하며 산단 조성이 본격화됨에 따라 일부 기업들의 공장 이전과 동시에 산단 입주를 위한 쟁걸음도 시작됐습니다. 최근 대형 기업인 오리온, 원힐특강 등이 밀양 공장을 건립하며 일반 기업에서도 입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나노산단에 입주하려는 기업들의 문의도 이어지면서 밀양시는 나노산단에 입주할 예정인 기업 25곳과 MOU를 체결하고 경상남도 투자 설명회, 나노 컨퍼런스 등에 참여해 홍보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계획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나노 산단 내에 앵커 기업 등 좋은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인구 11만 명의 작은 도시 이 경남 밀양에서 새로운 미래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나노 기술을 선택했습니다. 요즘 좀 경남 지역에서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에서도 밀양이 어떻게 그런 걸 하지? 막 이렇게 엄청 관심을 많이 가지시더라고요. 네. 자, 근데 그게 바로 전국 최초의 나노 특화 산업단지인 밀양 나노 융합 국가산단이라고 들었습니다. 아, 어렵습니다. 네. 그냥 나노산단이라고 표현을 이제 할 텐데요. 근데 나노산업이라는 게 어떤 거일 것 같으세요? 모르겠어요. 저. 맞죠? 되게 잘 안 잡히죠. 실체가 맞아요. 없는 것 네, 같죠? 네. 그래서 저도 취재할 때 나노 하는데 도대체 나노. 어디에 들어가 있나라는 맞아요. 걸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취재하면서 느꼈던 게 요즘에 보면요. 뭐 덮는 발열 이불, 빨 수 있는 발열 이불 막 이런 것도 있고 네네네. 입는 옷인데 발열이 되는 옷도 있잖아요. 어. 그게 다 나노 기술이 들어간 그 섬유 발열체를 그러니까 나노 섬유를 이렇게 짜가지고 만든 거래요. 섬유에도 네, 나노 나노가 들어갈 기술이. 수 있고요. 저는 컴퓨터에만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런 다양한 곳들에 이제 나노 산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밀양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10년 만에 드디어 나노 국가 산단이라는 것을 이제 따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창 착공식을 열고 지금 주지를 다지고 있는데요. 아마 이 면적의 절반 가량은 그 공장 등 이런 나노 산업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될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곳은 R&D, 그러니까 연구소, 그리고 이제 그곳에 그 고용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 이렇게 해서 나노 융합 클러스터를 만든다. 맞아요. 이런 큰 계획입니다. 큰 밸리가 탄생할 수 있는 진짜. 맞습니다. 우리 장 기자보다 좀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나노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 산업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지금 주변에 있는 건축 자재의 50% 이상은 접착제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목을 쓰면 좋겠지만 원목이 아니에요. 실크 벽지 같은 것도 본드로 붙여야 되고. 근데 나노 기술이 발달하면 그 입자가 본드가 5분의 1까지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는 건축 산업 전체가 쉬운 예를 들어서 건설 비용이 한 절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정도 영향을 매우 미칠 수 적은 있고. 양으로도 그렇죠. 아주 작은 양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유리나든지 건물 마감재 표면에 먼지가 달라붙지 않기 때문에 청소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이제 세상이 오는 거죠. 우와. 그런 이제 관리가 이제 수월해지는. 그래서 나노 산업은 굉장히 산업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파급력이 큰 산업이고. 밀양 이제 나노피아 조성공사가 본격화되면서 밀양 경제 지도도 당연히 바뀔 겁니다. 바뀌는데 예상을 해보면 일단 밀양시에서 계획한 대로 100개 기업이 들어왔다는 예상 가정하에 모두 입주하면 1조 200억 원 정도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일어나고 1,300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구나 이제 최근에 밀양의 스마트팜 특화센터 2년 후에 준공이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그 농업을 이제 원격 조정하거나 스마트하게 하는 이게 나노하고도 또 밀접한 서로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너지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굉장한 어떤 기대를 안고 지금 모두의 관심도 받고 있고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 밀양 나노산단은 이 밀양뿐만 아니라 경남 전체가 큰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기대를 안고 밀양 나노산단의 1호 기업이 또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밀양시와 투자 협약을 맺은 기업 26곳 중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 건 이번이 처음. 나노산단 1호 기업이 탄생한 겁니다. 최근에는 나노 기술이 나노 식품 분야까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기술과 식품 산업이 결합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삼양식품 입장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되는. 네, 지난 10월 19일이었습니다. 삼양식품에서 이제 밀양의 제3공장을 지금 건설하고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나노산단 1호 기업이라는 이제 타이틀에 걸맞게 내빈들도 하려 했거든요. 경남 도지사를 비롯해 도의장, 시장 할 것 없이 많이 오셨어요. 예. 하고 이제 삼양식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밀양뿐만 아니라 익산과 원주에 이미 공장이 있습니다. 이제 밀양의 제3공장을 지금 짓고 있는 건데 2022년 4월 이제 상업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74억 원을 이제 투자했다고 합니다. 건설비가 이 중에 한 870억 정도가 이제 투여가 되고 이제 건물 같은 경우에는 지상 5층에서 이제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양식품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수출 전용 생산 라인을 만들어서 이곳을 수출 전진 기지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요. 삼양 쪽에서는 이번 투자 통해서 한 150여 명 정도 신규 고용이 지역에서 창출이 될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이제 시작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왜 나노산단에 식품 공장이 들어오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있을 네. 것 같아요. 이게 범위를 좀 넓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식품 공장이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식품 관련해서 어떤 원료 재배라던가 혹은 이제 이 밀양 수출 기지로 생각을 했다는 이유는 그만큼 그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이 편리할 것이다라고 맞아요. 얘기했고 그렇게 봤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류를 좀 할 수 있는 어떤 수출 기업들도 좀 유치를 할 수 있다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직접적인 관련 예시를 하나 들어드리면 네. 조미료의 이 분말도 정도가 나노가 되면 조미료 사용량이라든지 이 맛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진다는 연구 결과가 그 있더라고요. 입자만 작아져도요? 예. 오. 그러니까 그 식재료하고 이렇게 달라붙는 정도가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요. 우와. 참 신기하네요. 과학의 세계는. 너무 신기하다. 네. 난 못할 것 같아.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자, 그런데 밀양 나노산단의 부지를 사겠다고 약속했던 한전이 이 투자 철회 의사를 밝히면서 이 지역에서 상당히 논란이 좀 되기도 했습니다. 한전은 지난 2014년 밀양 송전탑 사태 관련 공원 사업으로 나노국가산단 공장 부지의 10%를 사들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밀양 송전탑 사태.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창녕군 소재에 있는 북경남 변전소로 보내는 송전선과 송전탑을 설치하겠다. 주민들은 안 된다. 송전탑 지나가면 마을이 피폐해진다. 이게 이제 논쟁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계속됐었고 이 이제 극한으로 치달아 가지고 세 사람이 분신 자살하거나 자살을 기도하는 일도 있었고 투쟁을 제압하기 위해서 경찰 20개 중대 2,000여 명이 투입되기도 했었던 일입니다. 이게 너무 오랫동안 투쟁하다 보니까 주민들 간의 갈등도 굉장히 심각했거든요. 굉장히 좋았던 마을 주민들이 서로 등을 돌리고 누구는 찬성하고 누구는 반대하고 누구는 한전의 매수가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밀양이라는 도시 자체가 좀 그때 암울했던 시기였고 이런 불화가 많았던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전이 이 민심을 좀 수습하고 그래도 지역에 좀 기여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던 상황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역 발전, 그 지역에 공헌할 수 있는 사업들을 좀 찾다가 마침 밀양시가 이제 나노산단이라는 걸 하게 됐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에 땅을 좀 사서 우리 한전 관련 시설을 좀 놔두면 어떻겠냐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이게 이제 2014년에 진행이 좀 됐습니다. 그때 네. 이제 마무리가 좀 되면서 국무조정실 주간 대책회의에서 이제 기여를 좀 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정부 부처에서 이제 협의를 해가지고 이 나노산업단지를 이제 만들면 거기에 일부 부지 한 10만 세제곱미터 정도를 매입을 해서 그 변전소를 또 짓고 또 부지를 사들여서 이제 뭐 다른 것들도 조금 자기네들의 수익 사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014년 이후로 벌써 한 6년이 지났죠. 그렇죠. 네. 이 6년이 지나면서 조금 이제 마음이 바뀐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한전이 이제 지난해 12월이었으면 지난해 말 나노산단 부지 조성 사업에 이제 LH 측이 이제 지금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변전소 부지 외에 다른 시설은 또 매입하지 않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좀 그 주민들과의 좀 갈등이 좀 생겼었거든요. 아무래도 변전소 규모가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4,000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당초 10만 제곱미터 정도를 계획 이제 부지를 사들이겠다고 했던 한전 측에서 이를 말을 바꾸면서 이 4% 수준으로 진짜 주민들에게 대못을 받고 진행한 송전탄 사업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 사탕 발림으로 이렇게 어물쩍 넘기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나노산단 내 이 한전이 매입을 약속했던 부지가 그 공장 부지 중에 한 10% 정도 되거든요. 좀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한전이 직접적으로 밀양시에 우리 부지 매입 안 할 거다 이렇게 통보를 한 거 아니고요. 이제 LH가 이 나노산단이 이제 착공시에 들어가고 조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제 매입해라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런 서면으로 통보가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이제 밀양시가 전혀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부 부처 간 협의였잖아요. 당시. 맞아요. 예, 예. 이게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도 뭐 산업통상미래정책관, 뭐 국토부에 있는 화려한 이수만 라인업. 그렇죠. 그 화려한 라인업. 화려한 그랬는데 라인업. 네. 그 정부 부처끼리 합의한 내용을 자기네들이 이제 그냥 안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니까 이제 밀양시는 듣고 좀 당황을 했었고 지난 22일 산업부와 산하기관 종합감사에서 김정호 의원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에게 밀양 송전탑 설치 시 관계부처와 합의해 주민 설득용으로 추진했던 공원 사업이 나노산단 부지 매입과 시설 유치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송전탑 설치 이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질타하며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답보 상태에 놓여있던 한전의 산단 부지 매입 활용 계획이 10월 22일 국회에서 네.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갑 한전 사장에게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는데 김종갑 한전 사장이 약속대로 이행하겠다고 답을 했어요. 그래서 약속 철회 논란이죠. 말 그대로 약속을 철회한다고 말한 실체는 없는데 약간 오해도 있었던 것 같고. 밀양시는 수도권의 나노 관련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 외에 스마트 산단이란 차별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합니다. 현재 나노 특화 스마트 산단을 위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용역 조사에 착수한 상황입니다. 이제 2023년에 이제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밀양 나노 산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산단의 역할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얼마나 질이 좋은 기업들이 들어오냐가 중요한데 이제 1호 기업도 들어오고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조금 경쟁력을 더 갖추는 방향으로 해서 이제 조금 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지금 좀 마련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밀양 나노 융합 국가 산단이 성공적으로 기업을 좀 잘 유치해서요. 밀양의 어떤 뿌리 산업으로도 발전하면서 다 같이 또 경남의 맛있는 먹거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슈 썰앤썰에서는 오늘 밀양 나노 융합 국가 산단에 관한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쭉 나눠봤는데요. 각자의 한 줄평 돌아왔습니다. 오늘 그리고 이야. 가장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우리 장보영 기자님이 문을 열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밀양 오랫동안 취재를 했었는데 드디어 이 나노산단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는 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요. 근데 이번 거 취재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위기는 기회와 동시에 온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요거 나중에 나노산단 계속 만들면서 밀양시도 어떤 위기를 겪는 일이 많을 텐데 또 다른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잘 밀어붙여서 사업이 잘 추진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맞아요. 중간에 이렇게 지친다고 이렇게 손 놓고 막 이렇게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그렇게 된 사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자, 그리고 네, 저는 그 박일호 시장의 말을 좀 빌려서 밀양 르네상스 시대 열렸으면 좋겠다라고 그냥 조금 애정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지금 밀양의 할머니가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밀양이 좀 발전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제 밀양 르네상스 사업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번에 나노 산단 그리고 이제 스마트팜 이렇게 해서 융합을 해서 이제 도시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이거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저도 시골에 한 번씩 내려가는데 조금 더 발전된 모습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박유로 밀양 시장님 말씀하고 제가 옆을 보니까 이렇게 닮았을까요? 약간 옆모습이 약간 좀 닮은 것 같아요. 여기 사진 하나만 띄워주세요. 옆모습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 하겠습니다. 지금 수업 듣는 것 실제로 저희 지금 보면 초미세먼지, 네. 바이러스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 삶 전체를 지금 결정짓고 있고 특히 이제 경제 점유율을 점점 높여가는데 지금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독일과 일본은 우리가 뛰어넘지 못하는 이유가 기계나 제조업을 뛰어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나노 산업을 뛰어넘지 못해서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밀양 할 때 선택과 집중 좀 확실히 해가지고 제대로 된 산단이 들어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기자회견 방송은요, 이 동영상 채널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전해드린 이슈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함께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뜨거운 가슴과 차가운 시선으로 도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눈치 보지 않고 할 말은 꼭 하겠습니다. 이 열혈 기자들이 전해드린 100% 리얼 취재 뒷담화쇼 경남 기자회견 이번 시간 저희들의 뒷담화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도 힘차게 한번 외쳐볼게요.
거침없는 기자들의 리얼 취재 뒷담화 쇼!